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5일이 되겠습니다. 3월 5일은 오늘의 소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윈스턴 처칠이 이제 철의 장막이라는 말을 처음 이제 썼던 그 날이더라고요. 저희들 어렸을 때, 아니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뭐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철의 장막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소위 경제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던 그 진영 간의 경계선이라고 할까? 그것이 바로 그 인제 철의 장막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땐 그렇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과 그다음에 뭔가 공산당 일당 독재의 그 진영, 뭐 그런 그 경계선을 바로 인제 "철의 장막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죠. 음 그만큼 인제 이 자유민주 진영과 공산 독재 진영과의 어떤 경계라고 그럴까? 서로의 그 입장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했던 그 시절에 인제 쓰던 용어였습니다. 예. 제가 뭐 늘 이 방송을 이제 하면서 어 뭐 넥타이를 메고 온다든가 아니면은 인제 그 복장을 그래도 인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 그게 불편하지 않게끔 굉장히 인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빨간 목도리나 빨간 점퍼를 입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그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산주의 진영은 빨간색으로 표현하죠.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인제 어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음 글쎄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어느 시점엔가 이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소위 보수 우익 쪽에서는 이제 빨간색, 그다음에 어 이 좌익 측에서는 이제 파란색, 이렇게 인제 색깔이 구분이 인제 돼 있죠. 어 근데 뭐 색깔이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인제 총선이, 이 22대 총선이 인제 4월 10 일이기 때문에 한 달 쪼끔 더 남았는데, 어 사실 뭐 선거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 기간을 제한한다라면 한 달도 안 남은 거죠. 하여튼 간에 인제 좌우의 대립이 인제 뭐 늘 있어 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인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되면은 뭐 의식적으로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제가 빨간 마스크도 많이 쓰고 다녔어요. 뭐 최근도 빨간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는 편입니다. 어 물론 인제 제 나름대로는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인제 제가 이런 복장을 이제 자주 하고 다니는데, 어찌 됐든 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진영 대 진영의 인제 다툼이기 때문에 결과는 언제나 저는 박빙으로 간다고 봅니다. 박빙으로 가다가 어 사실 한 표를 더 얻어도 인제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한 표를 가져가는 쪽이 어느 쪽이냐에 의해서 인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건데,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근데 인제 최근에는 좀 이상한 현상들이 인제 많이 인제 개입이 되고 있죠. 고것은 뭐 한 일 주일 정도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어찌 됐든 오늘의 주제는 철의 장막인데, 어 철의 장막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붉은색을 좋아했고, 바깥에 어 존재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푸른색을 좋아했는데,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그게 뒤바뀌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찌 됐든 철의 장막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기원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좀 내용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오늘이 또 경칩입니다.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라는 이제 경칩인데, 동면에서 인제 깨어나서 인제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정말 어 이 잠자던 세상이 확 깨어나듯이 그런 밝은 세상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일단은 오늘 이 철의 장막이라는 주제를 놓고서 한번 어떻게 그 말이 생겨났는지에서 알아보고, 어 제가 빨간 옷을 입고 나왔지만은 정말 우리나라 인제 정치가 좀 더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보편타당하면서 정의로운, 공의로운 그런 상황으로 좀 흘러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철의 장막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철의 장막. 철은 새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장막은 뭐 이렇게 드리워진 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튼이죠.
말 그대로 아이언 커튼입니다. 철의 장막. 어, 이 용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생겨났느냐. 이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는 거죠.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대전이 끝났죠. 2차 세계대전이. 그리고서 이제 소련이 몰락한 게 1991년. 그 이제 냉전이 이제 그때 이제 종식이 되죠. 물론 뭐 그 몰락하는 과정도 보면은 어, 소련이 해체는 됐지만은 이제 그 국가연합이라고 했던 거 약간 그 좀 특이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가 이제 지금 현재 그 러시아로 이제 그 넘어온 그런 과정을 겪어갖고서 이제 냉전이 끝나게 됩니다. 어, 그때까지 유럽을 상징적, 또 사상적,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누던 그 경계가 있었는데 그 경계를 나누던 서방 세계 용어가 바로 이 철의장막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그 이제 나누던 이제 그런 그 어떤 경계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면 이제 그 계획 경제를 이제 추구하는 나라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면은 이제 시장 경제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그 세계였기 때문에 그 두 세계를 나누는 경계선이 이제 바로 철의장막이다라고 봐도 뭐 큰 그 하자가 없을 겁니다. 자, 일단은 그 바르샤바 조약을 이제 통해 갖고서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측,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측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북대서양 조약을 통해서 미국과 연합국을 중심으로 하는 측으로 이제 나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뭐 바르샤바 하면은 그 이제 그 폴란드의 수도죠. 바르샤바가 그 바르샤바 조약이 1955년 5월 동유럽 8개국이 서유럽 진영과 공동 방위 기구인 그 나토 서유럽 진영이 바로 이제 그 공동 방위기구가 나토죠. 그게 이제 북대서양 조약에 이제 근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위 그 이제 동유럽, 소련의 그 의성 국가, 소련과 소련의 의성 국가들이 서로 이제 체결한 그 조약이 바로 바르샤바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바르샤바 조약이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1705년, 1717년, 1745년, 1768년, 1773년, 1809년, 1849년, 1920년, 1955년, 1970년, 1990년 이렇게 그 이제 11번의 그 바르샤바 조약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홉 번째인 1955년에 최약된 이제 조약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소위 그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동 방위를 하게 된 그 나라들의 어떤 조약이 되는 거죠. 그죠? 1955년. 예, 뭐 저랑 연식이 똑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그것에 이제 서로 그 이제 대항하는 이제 그런 조약이 또 하나 있었죠. 북대서양 조약입니다. 노스 애틀랜틱 트리티. 이거 북대서양 조약이에요. 음, 그 보면은 1949년 4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 12개 나라 내 이제 체결된 집단 안보 방위 조약, 집단 안전 보장 조약이다. 저기 이제 나토의 설립 근거가 된 거예요, 이게. 자, 어찌됐든,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조약을 바탕으로 했긴 했지만,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방과, 그, 그러니까 뭐 유럽이죠, 유럽. 유럽과 그, 이제 하여튼 서방 세계를 갖다 둘로 나눴던 게 그 기준점이 바로 상징적이면서 또 사상적이면서 물리적이라고 얘기했듯이, 음, 이념의 대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식 계획경제와 이제 시장경제의 어떤 그 경계선, 그것을 이제 나누게 된 이게 근거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하게 중공과 서방 세계의 경계를 주기장막이라고 표현했죠. 예. 반부 커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음, 사실 뭐 철의장막이라는 말은 참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용어예요. 근데 어, 언젠가부터 이제 주기장막이라는 그런 말을 또 이제 많이 쓰더라고요, 어른들이. 저는 뭐 그때 중학교 다닐 때뭐 이때쯤이었을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는 이 소련에는 이렇게 새로 된 그 장막이 쳐져 있지만
중국에는 이제 대나무로 친 그런 장막이 이렇게 걸쳐 있다. 중국에 대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팬더곰이 그 대나무 뭐 이파리나 뭐 이런 걸 먹고서 살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대나무가 많으니까 그걸 주계상막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 하는 얘기를 좀 학당에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또 실제로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사실은 그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소련이 마주한 것이 또 뭐 사실은 그 철이 장막이라는 것도 뭐 미소 대결이니까 결국은 어, 하여튼 그런 그 냉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얼음 장막이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스 커튼인가요? 참, 네, 철의 장막.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제가 나무위키 자료에 썸네일을 이렇게 띄워봤는데 여기에 이제 검은 선이 있죠. 예, 결국은 이제 이게 유럽 대륙이라고 본다라면은 음, 이 경계선, 이 경계선 오른쪽은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소련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별로 이제 이쪽도 다 이제 자본주의 소위 그 시장 경제로 많이 돌아섰지만은 이 우선 국가가 이렇게 자리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소련 측에 섰고 그다음에 이 여기가 이제 핀란드죠 여기 그리고 스웨덴이 있고 노르웨이가 있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쪽 서방 세계는 이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나라였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가 여기 있고 여기 터키가 있죠. 예. 터키가 음, 그 터키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아시아죠, 아시아. 그런데 사실은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서 이 유럽 땅 대륙 쪽으로 터키 땅이 좀 있어요. 이스탄불이 이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터키도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유럽에 발을 걸치고 있으니까 유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럽 마치 유럽 양 이렇게 행세를 하는 그런 것도 많이 그 이제 보였죠. 사실 터키를 몇 번 가보긴 했었지만 저 거기서 느낀 게 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완전히 터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동양적인 그런 이미지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서구적인 이미지더라고요. 코가 크고 키도 크고 뭐 머리도 곱슬곱슬한 데다가 완전히 그 골격이 이 서양 그 유럽 사람들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도 터키 사람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별 차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를 우리가 형제 나라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건 또 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은 어, 아마도 사실 터키라는 나라가 이게 동서양이 이제 대충돌을 하는 그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인류의 어떤 그 역사라고 할까? 역사 중에 에, 동서양이 서로 만나서 그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혼혈아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을 닮은 사람들도 있고 동양 사람을 닮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글쎄 뭐 문화인류학적으로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번 가서 보고 느낀 그 감상은 아 그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 자, 이 철의 장막이라는 말의 그 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1819년 뚫을 수 없는 장벽이라는 뜻으로 처음 출현을 했다. 그리고 1920년 이 표현은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권 경계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을 했다. 나치 독일이 선전 장관이던 괴벨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말을 쓰기도 했다. 상당히 그 유래가 오래됐네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유명하게 된 그 배경은 이제 역시 2차 대전의 뭐 영웅이죠. 윈스턴 처칠이 이제 한마디 한 것이 이 말을 유명하게 만들어 준 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유명해진 것은 1946년 3월 5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해네요. 영국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이 미국 미주리주 풀턴의 웨스트민스터 대학교로부터 학위를 받은 자리에서 행한 평화의 원동력이라는 그런 제목의 연설에서 처음 이 말을 이제 쓴 모양입니다. 글쎄요, 그, 모 유튜버가 이제 얘기하듯이 속문종합 영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를 쭉 읽어볼 수는 있는데, 어, 시간 관계상 이 영어 원문은 그냥 이 화면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뭐, from Stettin in the Baltic to Trieste in the Adriatic on iron curtain has descended across the continent.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아이언 커튼이라는 말을
윈스턴 처칠이 처음 쓴 거예요. 이 아이언 커튼이 조그만 글자로 나와 있네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작게 쓴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결국은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미소 간의 그 이제 대결, 그 경계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소련이 폐쇄적 비밀주의적인 긴장 정책과 동구의 경찰 국가를 격렬히 비난한 것이다. 예,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이제 비난한 거네요. 글쎄요, 저쪽 진영에서 봤을 때는 또 뭐 이쪽에 대해서도 또 깊은 뭐 그런 감정이 있겠죠. 자, 이것은 전연합국 측이 소련과 그 위성 국가에 대해 나타낸 깊은 불신을 표현한 거다. 그럴 수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처칠의 풀턴 연설에 이어 1946년 9월 슈투트가르트 국제회의에서 미 국무장관 볼즈는 독일 처리 문제에 관해 소련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했는데 여기서부터 미소의 협조 노선은 무너지게 되고 트루먼 정부는 반소, 반공 노선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6.25 사변을 1950년에 겪는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48년 8월 15일 날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죠. 그리고 이제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제 6.25 사변이 터집니다. 요새는 자꾸 6.25 전쟁이라는 그 표현을 쓰던데 뭐 전쟁은 그야말로 서로 무기를 이용해서 치고받는 게 전쟁이지만 사변이라고 하는 뜻은 제가 언젠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선전포고 없이 일으킨 전쟁을 사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6.25 사변은 정말 비겁한 전쟁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미소의 협조 노선은 무너지게 되고 트루먼 정부는 반소 반공 노선으로 전환했다라고. 근데 이게 벌써 1946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소련 나름대로 동굴아파 쪽은 다 위성국화했으니까 이건 이제 극동으로 옮겨온 거죠. 극동으로 옮겨와서 보니까 중국은 이미 뭐 공산화가 돼 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은 패망을 했지만 이제 미군이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한반도가 이제 무주공산이죠.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제 자신들도 그 인제 전승국으로서의 어떤 그 이제 지위를 갖고서 저 무렵에 그냥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인제 미국이 인제 뭐 이거 인제 한반도 남쪽에 인제 들어오게 된 거. 그러다 보니까 인제 38선이 꺼진 겁니다. 음 그러니까 1946년 9월 달에 반소 반공 노선을 트루먼이 인제 이렇게 확정했다는 얘기는 6.25 사변이 인제 발발하고서 바로 미군이 참전을 결정한 것도 저런 그 트루먼 정부의 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면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철의 장막은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를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이제 공산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공산당 일당 독재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 진영이죠. 자유 진영과 독재 진영의 경계선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처리 장막 안에 북한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범주 내에 있었던 추억이 있죠. 뭐 그 추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38선 지금 휴전선이라는 것이 바로 그 처리 장막인데 사실은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해체되면서 처리 장막은 거쳤죠. 하지만은 우리 옆에는 또 인제 주기 장막이라고 하는 그 인제 중공이 인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철의 장막은 뭐 거치는 듯 보였는데 결국은 주기 장막도 같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장막이 완전히 거쳐지지가 않은 거죠. 그런 와중에서 북한은 호시탐탐 남침을 노렸고 또 여러 가지 도발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핵실험에 이어서 미사일을 툭 하면 쏘는데 정말 이해를 못 하는 게 그 툭 하면은 쏘는 그 미사일 쏘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렇게 미사일을 자주 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누가 돈을 대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그쪽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인제 갖다가 줬겠죠. 네.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그 중국 중공이죠. 공산 그 일당 그 독재 체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또 많이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요. 언젠가 인제 이 소위 그 김일성이 인제 갓근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해서 한국이 쓰고 있는 갓을 갓이 그 끈이 좌우에 있는 끈을 턱 밑에서 이렇게 묶어 갖고서 갓을 쓰고 있는데 그 갓근 중에 하나만 끊어 주면은 갓을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인제 갓근 이론이라는 걸 김일성이가 인제 내세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갓근의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일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그 끊어 놓기 위해서 계속 이
친일, 친일, 친일 이런 프레임을 걸어가는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이제 대한민국의 그 우파 세력이나 우파 지도자를 향해서 이제 친일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보수 우익도 참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자,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갓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음, 글쎄요, 연전에 그 뭐 지소미아를 뭐 파기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위안부 문제로 이제 일본과 아주 시극히 그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가끈이 끊어지는 거다. 이건 갓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갓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역가끈 이론이다라고 해갖고. 결국 북한도 갓을 쓰고 있는데 그 갓근 중에 한쪽은 러시아고 한쪽은 중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러시아어나 중국을 두 쪽을 다 적대시 뭐 적대시라는 표현이 그 어울리지가 않으면 이렇게 좀 소원하게 대하고 섭섭하게 대하고 아니면은 강경한 그 입장을 취하고 하는 것이 양쪽 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갓근을 끊어뜨리려면 한쪽은 우리 편을 만들어야죠. 사실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이제 물론 뭐 6.25를 일으킨 그 이제 배후 조종자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건 그야말로 소련이었고 지금 러시아는 그때랑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러시아를 적대시할 필요 없이 정말 그 우리가 가깝게 대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좀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러우전을 벌이고 있는데 굳이 거기다 무기를 제공하고 뭐 이런 얘기를 나서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에다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뭐 가끔 이론을 생각하면 꼭 굉장히 타당하거든요. 가끔 이론도 뭐 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 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철의 장막이 됐든 주기 장막이 됐든 그 뒤에는 이렇게 큰 폭탄이 음, 숨겨져 있었는데 철의 장막은 거쳤지만 아직 주기 장막은 보이지 않는 주기 장막이 남북 간에 휴전선이라는 형태로 지금 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 5일이 이제 바로 경칩이 되겠습니다. 뭐 경칩하면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뭐 이게 지난해에 그 방송을 해드렸던 그 이야기인데 오늘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도 창간이 된 날이네요. 3월 5일이. 보수요. 뭐 네 가지 그 한자어가 있는데 조선일보는 어디에 속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보수, 그래서 보수를 많이 발행했죠. 신문 팔아갖고. 그다음에 보수 이것도 뭐 고치는 뭐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보수. 그래서 이건 뭐 원수를 갚는다는 뜻인가요? 자, 어찌됐든 그렇고 그다음에 경칩이기 때문에 어, 환경이 345도가 됐을 때를 그 이야기를 하네요. 자, 경칩은 24절기 중에 하나로 이제 3월 초순에 들어오는 이제 절기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갖가지 종류의 초목에서 싹이 트고 뱀, 개구리를 비롯한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고 하여 이런 명칭이 생겨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반경이 345도가 될 때 양력으로는 3월 5일 또는 6일이다. 이제 그런 24절기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경칩 처리 장마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뭐 겨울잠에서 깬 동물들이 이제 막 튀어나와서 이제 활동한다 그런 날인데 녹슬었던 철의 장막이 풀린 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죠. 음, 뭐 철의 장막이란 말이 처음 쓰인 날이죠,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풀린 건 사실입니다, 지금.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주계 장막이 남아 있네요. 주계 장막은 불을 확 질르면은 그 배나무가 쫙 타버릴 것 같은데. 네, 철의 장막 그리고 경칩 그두 가지 이 날짜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